갓 돌이 지난 저희 아들보다도 많이 우십니다. 영숙님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연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을 해요. 인기 투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투표 기능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딱 한 명만 데리고 무인도에서 같이 살아야 돼. 그럼 누구랑 살 것인가? 영숙이 눈치 없고 경우 없고 그런 거지 나쁜 사람은 아님. 그나마 현숙이다. 이렇게 박빙이라고. 이섭님 픽도 궁금하네요. 제 픽은 전 님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나는 솔로 28기 돌싱 특집 4일차 데이트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연자분들의 초상권을 함부로 쓰는 거를 그 나는 솔로 제작진 분들께서 원하지 않으신다고 해가지고 요거 지금 다 제 사진입니다. 제 얼굴로 만든 사진이에요. 그래가지고 출연자분들의 초상권을 침해할 일은 없고요. 그리고 출연자분들은 이제 비평의 대상이 아니시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출연자분들이 이제 비평이라기보다는 뭐 프로그램을 본 감상평 정도는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상평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제 뇌피셜이고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제 이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이번 주 방송은요, 상철님과 정숙님 그리고 순자님의 2대1 데이트 장면으로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크게 하니까 더더욱 제 얼굴이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세 분이 모듬회와 대게를 드시러 횟집에 가셨는데요. 메뉴가 나오자마자 이제 순자님은 그 스키다시랑 같이 나온 청양고추 같은 게 있잖아요. 썰어서 나오는 거. 그거를 하나 젓가락으로 바로 집으셔가지고 상철님의 입속으로 그대로 넣어버리십니다. 그래가지고 상철님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일단은 입으로 뭐가 들어오니까 일단 입에 넣고 씹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근데 순자님은 그거를 보면서 아주 박장대소를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매워하는 거를 보면은 너무너무 희열이 느껴지신다고 하시면서 아주 즐거워하십니다. 아휴. 근데 이게 진짜 아니 이게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이런 식의 장난을 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게 고추를 먹이려면은 최소한 쌈장이라도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리고 보통 저런 장난을 치더라도 보통은 이제 쌈을 싸서 쌈 안에다가 이제 회랑 뭐 이것저것 마늘이랑 다 넣은 상태로 고추까지 이제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보통은 매운 거를 추가해서 주는 게 일반적인데, 확실히 보면 볼수록 순자님은 그 순자님이 과거에 말씀하셨던 본인이 이제 여사친들이 아예 없다고 하신 이유를 점점 알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철님이 지금 너무 매워가지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데도 아주 깔깔대면서 난리가 나셨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다 얘기 쓰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뭐 다음에는 뭐 딱히 2대1 데이트에선 별 내용이 없었고, 뭐 정숙님이 그 영수님이랑 3대1 데이트가 너무너무 하기 싫었다, 그 바이브에 있는 게 이제 싫어가지고 상철이한테 왔는데 내가 너네를 방해했으면 너무너무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사과를 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둘 사이에 괜히 자기가 낀 것 같다면서 이제 정숙님이 이제 몰래 결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2대1 데이트가 끝나고 1대1 대화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숙님이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씀 중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 하나가 나오는데, 정숙님 같은 여성분들 중에 전문직이신 분들이 아니면 조금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이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이 왜 결혼을 못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숙님이 상철님한테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여기 나는 솔로 나왔는데 인연을 찾지 못하는 게 좀 아쉽다는 식으로 막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남자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큰 거를 바라는 게 아닌데 자꾸 나하고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평범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남편이랑 이런 일 저런 일도 겪고 막 그러면서 아기도 낳고 막 그런 것들을 바랄 뿐인데 그런 게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막 눈물을 글썽이세요. 자기가 남자는 큰 걸 바라지를 않는데 근데도 자기의 뭐 배우자를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정숙님이 지금 하는 말에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요, 정숙님이 여기 나는 솔로 이제 출연하기 전에 PD 면접에서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나는 남자가 적어도 나보다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잖아요. PD 면접 때만 한 게 아니라 자기소개 때도 당당하게 그거를 말씀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남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다른 남자들을 만날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사에 가서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셨을 거고, 친구들한테 남자 소개를 받을 때도 똑같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정숙님은 평범한 사람을 자기는 원한다고 하셨는데 정숙
정숙님은 지금 직업이 전문직이시잖아요. 정숙님 회계사예요. 그러니까 정숙님이 만약에 본인이 어떤 편의점 파트타임 막 알바 같은 거를 해가지고 월에 한 150만 원 버시는 분이라면은 정숙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만 많이 벌면 된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개념녀의 발언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정숙님은 회계사면은 일반적인 직장인들보다 돈을 훨씬 더 잘 버실 거란 말이에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일반적인 중소기업 직장인도 아니고 평범한 뭐 공무원도 아니고 무려 회계사씩이나 되시는 분이 나보다만 많이 벌면 돼 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동시에 나는 남자한테 큰 걸 바라지 않아, 나는 평범한 남자면 만족해 라는 소리를 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건가요? 아니 회계사보다 돈을 잘 버는 남자가 어떻게 평범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아니 까놓고 말해서 회계사보다 돈을 잘 버는 걸 떠나서 회계사만큼만 돈을 잘 벌어도요, 남자가 그 남자는 평범한 남자도 아니고 일단 특별한 남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돈을 버는 남자면은. 근데 그런 남자가 대체 왜 나이 40살 가까이 된 이혼녀를 왜 만납니까 대체? 그리고 왜 그런 자신의 바램이 평범한 바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회계사면은 충분히 현실적인 감각이 있으시니까 그런 전문직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해가 안 돼 나는. 근데 이게 그 정숙님 같은 그 돌싱녀가 아니어도 그냥 싱글인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능력 있는 여성분들 기준입니다. 이게 30대가 넘어서 어느 정도 본인이 능력이 되는데도 그 결혼을 못하는 여성분들이 갖는 굉장히 큰 딜레마가 이건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고 어떤 뭐 명문대도 나오고 뭐 시험도 쳐가지고 뭐 전문직도 따고 막 이래가지고 스펙도 쌓고 막 돈을 벌고 막 자산을 모았어. 근데 결국에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느라 본인들은 이제 나이를 먹어버리셨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그만큼 돈을 모으면서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스펙을 잘 쌓았으면 쌓았을수록 남자의 소득은 최소한으로 보고 다른 부분들을 따져야 남자들이 볼 때 메리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본인들이 어린 여자들이랑 경쟁을 해가지고 나이를 좀 커버칠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진정한 의미의 골드미스라는 겁니다. 이게 자칭 타칭 골드미스들이 요즘에 참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요, 본인들이 나이를 먹고 남자한테 재력을 바라는 순간 본인들은 골드미스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 우리나라에서 골드미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아예 인지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스펙 좋은 여자들이 나이를 먹고 나서 남자들의 스펙을 똑같이 따지는 순간 본인들이 쌓은 스펙은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이 부분을 진짜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인식 차이가 완전히 달라서 이게 오는 문제인데, 여자가 예를 들어 진짜 아득바득 본인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고 진짜 스펙도 열심히 쌓고 아니면 뭐 사업 같은 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자 나이 한 40살에 한 10억을 모았다고 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40살에 10억을 모아놓은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 자기가 이제 조건을 좀 내려놓을 거래. 나도 나이가 좀 있고 하니까 또 돈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그냥 남자 보는 눈은 좀 낮추려고, 그래서 나는 욕심 없이 내가 한 10억 있으니까 남자는 한 그래도 한 7, 8억 정도만 모아놔도 나보다 돈이 없어도 난 그냥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소리를 하면은 남자랑 여자의 반응이 여기서 완전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제 여자들은 여자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그래도 이 언니가 많이 내려놓긴 했구나 라는 반응이 일반적이고요. 그에 반해서 남자들은 10명 중에 9명도 아니고 10명 중에 10명의 반응이 다 똑같을 겁니다. 아니 7, 8억 있는 남자가 40살 여자를 왜 만나?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전무직 여성분들, 능력 있는 여성분들은 이 부분을 아예 인지를 못해요. 본인들은 눈을 낮출 만큼 낮춘 거야. 이 정숙님처럼, 정숙님도 어린 시절에는 내가 회계사지만 나보다 돈 훨씬 잘 버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낮춘 게 그래도 나보다 10원이라도 잘 버는 남자면 된다라는 식으로 낮춘 거일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소리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여자가 이제 연예인급 정도의 외모를 갖고 있으면 또 말은 달라지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연예인급의 여성분들은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보통은 연예인급이라면은 여자가 40살에 10억을 모으기 전에 남자들이 먼저 채갔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비극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본인들이 뭐 스펙도 쌓고 커리어도 쌓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떳떳하게 결혼해가지고 남자한테 꿀리지 않고 살겠다? 저는 이거 진짜 좋다고 봅니다. 아주 멋져요. 진짜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근데 저는 이제 여성분들이 인생 플랜을 짤 때 그런 결심과 마인드를 가지셨다면은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남자의 재력은 확실하게 포기를 해야 정말 현실적인 결혼 플랜이 완성된다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숙님 같은 전문직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계신 여성분들이 남자가 그냥 나만큼만 벌면 되지 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개념 있는 발언이 맞습니다. 근데 정숙님이 바라시는 남자는 절대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숙님처럼 이제 나이도 먹은 상태에서 본인이 전문직 아니면 어떤 사업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잘 버는 여성분들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숙님은 지금 본인 수준에서는 과분한 남자를 원하고 계신 게 맞아요. 그리고 절대 평범한 남자를 원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정숙님은 PD 면접 때는 나보다만 돈을 잘 벌면 되는데 대신 나이는 상관없어 라는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뭐 다른 거 하나도 안 따지고 나이도 안 따질 거면은 돈 그것만 보는 거라면은 나는 인정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은 정숙님은 따질 거 다 따지고 계세요. 정숙님은 지금 나이 많은 경수님한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조금 나이 먹고 능력되는 여성분들은 저런 말을 하면은 진짜 안 좋습니다. 본인이 평범한 남자를 원한다고 하는데 절대 평범하지 않아요. 일단 정숙님보다 돈을 잘 버는 남자가 어떻게 평범한 남자라는 건지 이해도 못하겠고, 그래서 정숙님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원하는 남성상이 얼마나 특별한 수준의 남성인지 아예 인지를 못하고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해가지고 막 고민 토로를 하고 계신데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철님과 정숙님의 1대1 대화는 그렇게 정숙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끝이 났고요. 그 다음 상철님과 순자님의 1대1 대화는 노잼이라서 과감하게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저의 사랑, 저의 원픽, 법 없이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 배려의 아이콘이신 영철님과 그리고 영자님의 1대1 데이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분들도 또 대게를 드시러 가셨네요. 그래서 저번 주에 그 영수님이 자기가 대게를 쏜다고 엄청나게 생색을 내셨었는데 그냥 대게는 그냥 죄다 먹네요. 어쨌든 여기서도 영철님이 굉장히 이제 메타인지도 안 되고 약간 일종의 그 선민의식 같은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오그라들고, 영자님은 지금 피아노를 평생 동안 전공을 하셔가지고 정말 예체능계에도 이제 종사하고 계신 분이고, 영철님은 취미로 노래를 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직장인 밴드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노래도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못하는 편에 속하십니다. 영철님의 노래를 듣고서 노래를 잘한다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영철님 앞에서는 잘한다라고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적어도 시청자들 중에는 영철님의 노래를 듣고 잘한다 아니면은 저 사람 뭔가 배운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영철님이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의 실력이 상당히 괜찮다는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여자들한테 어필을 하겠다고 계속 이제 노래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거 하나도 못 듣고 그냥 첫 소절만 듣고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오그라들어가지고 못 들을 정도예요. 근데 자꾸만 진짜 평생 동안 예체능을 전공하시고 지금도 그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무려 영자님과 자기가 비슷한 게 많다면서 되도 않는 공감대 형성을 하려고 하시는데, 영자님은 실제로 정기적인 공연도 하시고 버스킹 공연도 하신다고 그러고 이제 학원까지도 운영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을 지금 영철님은 본인 앞에다 앉혀놓고 뭐 연주회 얘기를 하고 뭐 연습량 얘기를 하면서 자기랑 진짜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진짜 진지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뭐 영자님이 뭐 이런저런 뭐 전공자들이 쓰는 단어 같은 거를 막 말씀을 하세요. 초견? 초견이라는 단어를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아예 처음 보는 악보를 그냥 생판 처음 보는 악보를 이제 연주를 하는 거를 이제 초견이라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자님이 뭐 초견으로 뭐 공연 같은 거를 하면 확실히 조금 어색하긴 하다. 내가 이제 연습을 한 것과 안 하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니까 영철님이 막 감탄을 하면서 자기가 거기 공감을 왜 해? 그러면서 야, 내가 이런 대화를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었다고. 초견이란 말을 내가 누구랑 하겠냐?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제가 우연히 어딘가에서 막 유재석 형님 같은 사람들을 만난 거야. 그래서 유재석 형님을 보면서 아 형님 방송 촬영하는 거 진짜 힘들죠. 아 저도 그래요. 아우 편집점 뭐 소재 고갈 같은 얘기를 제가 누구랑 하겠어요. 내가 재석이 형님 정도 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야 재석이 형님 정도 되니까 저랑 말이 통하네요.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오히려 보통의 경우에는요 영자님 같은 사람이 영철님한테 조금 말을 맞춰주려고 아 근데 영철님도 노래하시는 분이고 하면은 저랑 얘기가 잘 통하시겠네요 라고 립서비스를 해주면 보통 아우 아니죠 저랑 완전히 급이 다르신데 아 그러지 마세요 아 저 욕먹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취미로 하는 거예요 저는 영자님 발끝도 못 따라가죠 라고 해야 맞는 거잖아 근데 어디서 영철님이 영자님한테 비벼대면서 그러니까 이게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잖아요.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영철님은 지금 이 우매함의 봉우리 저 거기 끄트머리에 계시고요. 영자님은 지금 수십 년 동안에 진짜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영자님도 당연히 여기가 있었겠죠. 우매함의 봉우리가. 영자님은 여기를 쭉 내려오다가 절망의 계곡을 지나서 이제 깨달음의 오르막을 지나가지고 지나서 이제 지속 가능성의 고원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영자님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밥벌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영철님은 이제 밥벌이는 꿈에도 못 꾸고. 근데 지금 여기 우매함의 봉우리에 있는 영철님께서 여기에 계신 이제 영자님한테 야 역시 너랑 나는 수준이 비슷하다 야 말이 통한다 나는 너처럼 나랑 말이 통하는 여자를 내가 원했다 이러고 계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영자님이었으면 좀 기분이 좀 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자님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빵 터지는 모습으로 여유있게 넘기시는 모습을 또 보여주셨고요. 영자님은 보면 볼수록 확실히 여유가 느껴져요. 여유랑 어떤 그 품격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철님은 영자님한테 푹 빠지셔가지고 어떻게든 또 영자님과 본인이 또 운명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영자님은 이미 그 영철님이 이제 며칠 전부터 순자님이랑 꽁냥대면서 막 음식 같은 것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막 먹여주고 막 그런 모습들을 막 보셨기 때문에 단독 인터뷰 때는 이제 영철님에 대한 호감도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경수님과 영식님의 빵표남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요거는 노잼이니까 또 과감하게 스킵을 하고요. 왜냐면 이제 뒷부분에 오늘도 또 뒷부분 꿀잼 장면들이 도파민 터지는 장면들이 뒷부분에 몰려 있어가지고 노잼 구간은 빨리빨리 스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호님과 옥수님의 데이트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옥수님은 이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영호님한테 뭐를 해주겠다는 말은 전혀 없으시고요. 심지어 본인은 애가 있잖아요. 키우고 있는 애가 있고 영호님은 애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옥수님은 영호님한테 받을 생각밖에 안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영호님이 만약 내가 대구에 살았다면 어땠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니까 옥수님은 바로 상관없어? 하면서 대구가 아니라 통영에 살았어도 상관없어. 왜냐면은 어차피 영호가 올 거잖아. 아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영호님은 역시나 여자는 외모가 깡패죠. 옥수님이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주 신나가지고 가을에 대하 먹으러 가자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옥수님은 이제 영호님을 만나면 아주 땡 잡은 거고 영호님은 이제 옥수님의 그 외모가 정말 길어야 3년 갈 텐데 그 3년 뒤에는 정말 어느 정도까지 맞춰주실 수가 있을지가 좀 미지수긴 하네요. 근데 뭐 영호님의 선택이시니까 존중하겠습니다. 영호님이 무슨 뭐 10대 20대도 아니고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알아서 잘 지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광수님과 정희님의 데이트인데요. 두 분이 뭐 엄청나게 꽁냥꽁냥 하시는데 이런 꽁냥꽁냥 부분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트 시그널이나 환승연애 이런 거 보시고요. 과감하게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도파민이 터지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다들 데이트를 마치고 여자들이 이제 뭐 자리 이동을 하려고 스타렉스에 다 같이 탄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영숙님께서 영자님한테 아주 노발대발을 하시면서 영수의 1순위가 정숙이라더라. 근데 어떻게 여태까지 단 한마디 나한테 말도 안 했을 수가 있냐. 너무 기가 차가지고 말문이 막혔다라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대놓고 영수님의 뒷담화를 오지게 까고 계세요.
하세요. 영수는 영숙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막 반론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생각도 그만큼 짧아 보인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이 영숙님 본인한테도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영숙님도 여태까지 보면은 남이 하는 말을 엄청나게 끊어요. 그리고 배려심이 1도 없다는 말씀도 막 하시는데, 영숙님도요 배려심이 막 딱히 막 그렇게까지 있으신 분은 아니세요. 무슨 막 요리하고 과일 깎고 이런 거는 그냥 본인이 어필할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계속해서 본인이 숫기도 없고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라도 이제 남자들한테 어필을 하는 거야. 막 과일 썰고 깎아다 주고 막 이런 걸로.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진짜 남들한테 배려가 필요한 시점에는 영숙님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숙소에서 막 정숙님이 영수 때문에 빡쳐가지고 막 빡쳐 이러고 있을 때 영숙님이 거기서만 그 정숙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도 영수한테 그렇게 안 낚였어요. 근데 영숙님은 보면은 정숙님한테 항상 가가지고 고민 상담을 하거든요. 막 울고 불고 막 이러면은 정숙님은 대문자 T인데도, 대문자 T인지까지는 모르겠다. 본인도 워낙 감정적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정숙님도 별로 남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숙님을 막 위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영숙님은 정숙님이 빡쳐 개빡쳐 막 할 때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이제 자기 기분만 중요하다 보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계속해서 하셨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정혜님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영숙님한테 따지러 갔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먼저 선즈필승 막 펑펑 울면서 자기 신세한탄을 하셨었고, 그리고 본인한테 호감 표현을 한 경수님을 앞에 두고 거의 조롱하다시피 사진을 찍어대면서 결국에는 영수님한테 가서 선택까지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영숙님이 대체 누가 누구한테 배려심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너무 웃긴 게, 처음부터 정숙하고만 데이트를 했으면은 정숙도 질투를 느낄 필요가 없었고 내가 낄 필요도 없었다고 아주 난리가 나셨는데, 아니 영숙님이 지금 너무 감정적이셔가지고 사실관계 파악이 아예 안 되고 계신데요. 애초에 여태까지요 남자 출연자들은 여자 출연자들을 선택할 기회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영수가 영숙님을 선택한 거는 2순위 선택이었어가지고 애초에 본인이 1순위가 아니었다는 거는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영수님은 단 한 번도 영숙님한테 무슨 본인이 1순위라는 식으로 들이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영숙님은 자기한테 들이대는 모든 여자들 중에 유일하게 영숙님한테만 오히려 선을 그었으면 그었지, 대체 이게 영수의 1순위가 본인이랑 뭔 상관이고 그게 영숙님이 화가 왜 나야 되는 포인트인지 저는 아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놓고서 나는 영숙님이 진짜 너무 못됐다고 느낀 게, 아니 영숙님의 인성이 못됐다는 게 아니라 영숙님의 행동이 조금 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지금. 영숙님의 행동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영숙님은 지금 이 정숙님이 그 영수의 1순위라는 거를 알고 정숙이도 서로가 지금 1순위라는 거를 아시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정숙이한테 본인이 영수를 끊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태까지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여태까지 제 리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영숙님이 영수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영수한테 너 1픽이 누구냐 지겹도록 이제 물어보셨고, 영수가 그래가지고 내 1픽은 정숙이야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상 영숙님이 쫓아다니다가 그냥 개같이 까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숙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재차 물어보십니다. 언니가 끊었다고 영수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영숙이는 자기가 까였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착각했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눈치 없다는 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인정하기도 싫고 남 잘 되는 꼴도 못 보겠으니까 디테일한 설명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깠다는 듯한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대화 한번 해봐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와, 근데 이제 뭘 걱정하는데요 대체. 그래서 정숙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걱정 안 해 라면서 막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기려고 하는데, 그냥 아예 신경조차도 안 쓰는 모습을 보여요. 무슨 나는 영숙이 네가 그딴 말 안 해도 너는 안중에도 없었어 라는 듯이 여유있게 웃어 넘기니까 민망했는지 한숨을 푹 쉬시더니 갑자기 뒤에 이 사람들이 다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렉스에 다 같이 탄 상태였는데 이제 운전석이랑 조수석 바로 뒤에 이제 두 번째 줄이죠. 두 번째 줄에 이제 이분들이 앉아 계시고 그 뒤에 이제 이분들이 차례로 앉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정숙이가 상관없어 난 신경 안 써라고 하니까 갑자기 뒷사람들한테 나는 영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빵이 됐어 라는 식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무슨 영수님한테 나는 너가 아니야 계속 말했는데도 영수가 말귀를 못 알아먹더라?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막 깔깔대고 있어. 아니 근데 여태까지 말귀를 못 알아먹은 게 누구냐고. 불과 반나절까지만 해도 본인이 아주 간절하게 원하던 남자를 본인이 이제 가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가 영수를 깠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완전히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정수기한테 내가 버리기는 했는데 나는 이제 관심 없으니까 안심하고 네가 가져와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런 분이 어떻게 남들한테 배려심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영숙님이 진심으로 본인의 여태까지 그 감정 쓰레기통 역할도 해주고 본인의 어떤 고민 상담도 해준 그렇게 자기를 토닥토닥 해준 그 정숙님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랬다면 이딴 식으로 하셨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우리의 겨드랑이 플러팅 장인 현숙님께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겠죠. 치고 들어오시기 시작합니다. 현숙님은 여기서 이제 이간질을 시작하세요. 현숙님은 지금 이제 본인의 최대 라이벌이 이제 정숙님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현숙님은 이제 방금 전에 영숙이랑 2대1 데이트를 나가가지고 영숙님의 이제 원픽이 그 정숙이라는 거를 들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정숙이랑 영수를 떼어놔야 된다는 이제 자기만의 이제 미션이 걸려 있어. 그래서 정숙이가 영수한테 최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이 현숙님은 맨 뒷좌석에 앉아 계시고 정숙님은 좀 앞쪽에 앉아 계신데 거기까지 다 들리도록 목청을 높여가지고 자기랑 영수가 손잡고 돌아다녔다는 말을 굉장히 크게 떠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영수가 먼저 손을 잡았다, 팔짱도 꼈다, 그러면서 뭐 영수는 너무 섹시하다느니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정숙님은 아예 이를 악물고 그걸 애써서 못 들은 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정숙님의 옆에서 영숙님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자기가 당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계시고 와 진짜 대환장 파티가 열리고 있어 여기서. 야 그래가지고 이제 정숙님이 이제 듣다가 짜증나가지고 아 더 이상 뒷담화 하지마, 그냥 생각을 하지마 라면서 이제 한창 신나가지고 뒷담을 까고 있던 이제 영숙님한테 살짝 이제 정색 가진 정색을 하시면서 일침을 놓으셨더니 영숙님은 이제 뻘쭘해가지고 알겠다면서 이제 빨리 있겠다고 하시는 모습. 네, 그리고 이제 다들 숙소로 돌아와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지금 다 같이 모인 자리입니다. 여기서 영수님의 옆자리에는 이제 현숙님이 앉아 계시고 정숙님은 영수님의 대각선에 앉아 계세요. 이제 이 가운데에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있는 상태에서 옆에 사람들 왁자지껄하게 막 이렇게 있고 왁자지껄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현숙님의 매드무비가 시작이 됩니다. 영수님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저 뭐 먹을까요 주인님 이러면서 막 기대고 막 치대다가 이제 뭐 정숙님은 이제 그걸 보면서 자기도 이제 질 수 없으니까 영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뭐야 술 왜 남겼어? 원샷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대고 현숙님이 선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상모략 같은 거를 펼쳐요. 거기다가 정숙님한테 이제 정숙님이 어떻게든 영수랑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정숙님 살살 해줘, 아까 욕 많이 했잖아 라는 식으로 갑자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을 하세요. 왜냐면은요 정숙님은 아까 그 스타렉스에서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모두가 영수의 뒷담화를 깔 때 찍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유일하게 뒷담화를 하지 말라고 그 분위기를 끊어낸 사람이에요. 여자들이 다들 이게 영수를 물고 뜯고 싶고 맛보고 하고 있을 때. 근데 그런 정숙님한테 지금 현숙님은 자기가 영수를 가져야겠으니까 정숙이가 영수님 욕을 많이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숙님이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나는 욕 한마디도 안 했는데 뭔 소리냐 라고 하시니까 그럼 아까 뭐였어? 울분이었나? 하면서 또 조롱을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정숙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나는 말 자체를 안 했는데 자꾸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현숙님이 거기서 이제 당황을 잠깐 하셨다가 아이 뭐 언급은 했잖아 뭐.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본 사람들은 진짜 혀를 내두를 텐데 이제 지금 현숙님의 이런 모습을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단어가 우리가 그 성경책을 보면은 성경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간교한 혀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 간교하다는 말이 이렇게 어울리는 상황을 진짜 거의 살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또 성경 구절을 들먹이다니. 성경책의 저작권자 여러분들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저작권에 대해 무죄해가지고 또다시 성경책의 저작권을 건드릴 뻔했네요. 편집자분은 여기에 또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출연자들에 대한 비판도 안 된다고 했었죠. 저는 지금 비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상평을 하는 겁니다. 감상.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방송 컨셉을 시작하기 전에 좀 잡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야 생각났네. 제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채널이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나는 솔로 출연자분들을 칭찬만 하는 천사표 리뷰로 탈바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숙님은 지금 간교한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전쟁터잖아요. 나의 사랑을 쟁취하는 이제 전쟁터에서 어떤 굉장히 언어의 마술사 같은 거죠. 언어의 마술사. 내 남자를 찾으러 온 전쟁터에서 어떤 내 전략가. 현숙님은 말하자면 전략가인 거예요, 지금. 탁월한 전략가. 현숙님은 약간 제갈량의 피가 좀 섞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을 아주 잘 활용하시면서 어떤 신경전, 어떤 정치질 같은 걸 하고 계신 거죠. 아주 미래의 국회의원감이세요. 현숙님은 아주 정치 같은 거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현숙님이 남녀가 좀 섞어 앉아야 되지 않냐면서 정숙님한테 영수랑 좀 멀리 떨어진 자리로 좀 옮겨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정숙님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면서 좀 정색을 하십니다 또. 근데 현숙님은 그거를 또 무슨 자기 딴에는 정숙이 너를 배려해서 옮기라고 했다는 듯이 또 마음에도 없는 헛소리. 아니 굉장히 또 전략가다운 모습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스킬인 거죠, 스킬. 이거는 내 남자를 차지하기 위한 연애 스킬 같은 거죠. 현숙님도 이제 연애 강의 같은 거 하시면 참 잘하실 것 같아요. 역시 현숙님 아주 똑똑하십니다. 탁월한 전략가 아주 칭찬합니다. 아주 저는 비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 정숙님이 질세라 영수님한테 좀 이쪽으로 와보라고 지금 대각선에 앉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앞쪽으로 와봐라 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현숙님은 이제 그건 안 된다고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나셨고, 또 정숙님과 영수님이 들으라는 듯이 그래 욱한 건 풀어, 너 아까 욱했었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마치 영수님이 없을 때 정숙님이 욱해가지고 영수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기라도 한 것처럼 아주 열심히 드리블을 하면서 몰아가고 계세요. 야,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의 제갈량 현숙님의 작전이 먹혔습니다. 영수님이 이제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정숙님이 좀 빡친 것 같으니까 우리 나가서 이따가 대화 좀 하자라고 했더니 정숙님이 됐어, 얘기 굳이 안 나눠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고 있고요. 서로 이제 티키타카를 하면서 여기서 또 꿀잼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영숙님이 영식님한테 갑자기 가셔가지고 다 같이 있는 데서 이제 우리 따로 나가가지고 1대1 대화 좀 해보자고 이제 불러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둘이서 이제 조용한 이제 식탁이 있는 자리로 가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십니다. 영식님은 여태까지 4일 내내 단 한 번도 영숙님한테 그 어떠한 호감 표현 비슷한 것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영숙님은 본인이 먼저 불러내셨으면서 자기한테 갑자기 매력 어필을 해버려요, 뜬금없이. 와, 나 진짜 이걸 보면서 황당해가지고, 이게 저희 와이프랑 같이 보다가 둘 다 동시에 빵 터졌어. 그래가지고 약간 제가 볼 때는요, 옥수님이 그냥 커피라면은 영숙님은 약간 TOP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영숙님은 여태까지 이런 부분들이 첫날부터 굉장히 많이 보이셨었거든요. 첫날에 영숙님이 캐리어 들고 올 때 남자들한테 이제 다리 건너편에서 도와주세요 소리 질렀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영수님인가가 이제 데리러 갔었잖아요. 그때 저 오는 거 못 보셨죠?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약간 매기는 듯한 말투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 내 캐리어를 들러 나온 건 당연한 건데 늦게 나온 거 내가 한번 봐준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이제 광수님이랑 이제 아침 데이트를 했을 때 광수님이 약간 립 서비스로, 아니 영숙님이 이렇게 예쁘게 입고 나오셨을 줄 알았으면은 저도 이렇게 추리닝 말고 좀 꾸며 입고 나오는 건데 라고 립 서비스를 했는데, 그 립 서비스를 인지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옷 갈아입고 오라고 하면서 그러면 저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영식님한테 매력 어필할 기회를 또 드린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이번 기수 여자들이 말로는 뭐 자기들이 애를 키운다 어쩐다 하면서 이런 나를 받아줄 남자가 있을까 어쩐다 말로만 뭐 이딴 소리를 하면서 죄다 그냥 남자들한테 대접받으려는 심보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옥수님이 남자한테 이제 자기가 뭘 해주려는 생각은 안 하고 받기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영숙님은요 지금 그 옥수님보다 모든 면에서 조건이 다 다운그레이드가 되어 있는데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는 옥수님의 한 3-4배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서 또 열받는 게 뭐냐면은 이 여자 출연자들이 진짜 너무너무 빡치는 부분이 이 영식님이 무슨 자기들 자존감 자판기인 줄 알아요. 만만한 게 영식님이고 이제 죄다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까이고 나서 영식님한테 가가지고 다들 스탠스도 똑같아. 나 좀 한번 만나주면 안 돼?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나는 원래 처음부터 너가 내 마음에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 다른 남자랑 하다가 다 안 됐어. 다 까였어. 내가 특별히 너라도 만나줄게야. 그러니까 나 좀 만나줘 미안해가 아니라 나 다른 남자들을 다 안 되는데 너라도 만나야겠다 야 내가 너 특별히 만나줄게. 약간 이따위 스탠스를 취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로. 심지어 영식님보다 애도 많은 여자들이 이러는 게 난 어처구니가 없어. 근데 어쨌든 간에 영식님이 그래도 정말 다행히도 현숙님이 영식님한테 들이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딱 자기 중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자라고 무슨 막 해벌레 하지 않아. 영수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자가 들이대기만 하면은 일단은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신단 말이야. 근데 영식님은 오히려 중심이 잡혀있어. 진짜 다행입니다. 그래서 영숙님이 자기가 불러놓고 매력 어필 좀 해보라는 희대의 명언을 내뱉으시자마자 제가 매력 어필을 왜 해야 되죠? 그래서 영숙님은 벙 쪄가지고 스턴이 걸리셨어. 한 3-4초 정도를 멍 때리다가 우리 공용 거실 올라갈까요? 그래서 바로 그냥 1대1 대화를 포기를 하시고 공용 거실로 다시 가자고. 우리 영숙님은 이제 이것도 본인이 까였다는 말은 안 하고 영식님이랑 나랑은 별로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다니시겠죠. 다른 여자들이나 남자들한테. 그리고 이제 다시 카메라가 공용 거실로 와가지고 영수님이 현숙님한테 대화 좀 나누자면서 좀 불러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역시나 현숙님은 이제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영수님이 이제 팔짱을 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영수님이 그 현숙님한테 물어봅니다. 차에서 대체 무슨 얘기가 있었냐는 식으로 막 이것저것. 그러면서 또 웃긴 게 자기는 뭐 딱히 궁금하지는 않대. 딱히 궁금하지는 않는데 갑자기 차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정숙이의 그 태도가 저렇게 바뀌었냐. 그러니까 영수님은 좀 빡치긴 빡쳤어. 근데 사람 좋은 모습은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그거를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현숙님한테 물어보시는데 현숙님이 이제 대충 그냥 얼버무리시면서 여기서 또 명대사가 나오세요. 뜬금없이 갑자기 자기는 다른 여자들이랑 다르게 남자가 자기한테 사귀자는 말을 안 해도 남자의 시그널을 다 알아듣는 그런 여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현숙님은 남자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이시래요. 현숙님의 표현입니다. 남자 언어. 그래서 일반적인 여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를 본인은 다 알아듣고 영수님이 하는 행동 같은 거를 자기는 오해를 안 하는데 일반적인 여자들은 다들 이제 현숙님도 이게 그 영철님한테 배우셨나 봐요. 영철님이 이제 일반적인 남자와 자기의 급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현숙님도 약간 일반적인 여자랑 나는 좀 달라 하면서 나는 영수의 행동을 오해를 안 하는데 일반적인 애들은 영수가 자기를 가지고 놀았다고 느끼게 된단 말이야 하면서 그래서 여자들이 영수님한테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남자 언어를 그렇게까지 잘 아시는 현숙님이 참 이혼은 대체 왜 하신 걸까요? 이게 영수님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수님도 모든 거를 다 여자의 모든 거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했으면서 이혼을 한 게 앞뒤가 안 맞았었잖아. 현숙님도 이 부분에서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게나 남자 언어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 전 남편분이랑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겼었을까? 아니다 이것도 또 비평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으려나? 나 그냥 궁금증을 얘기했을 뿐인데 아이씨 오늘 또 칭찬 모드인데 또 칭찬을 또 현숙님의 칭찬을 여기서 또 해드리자면은 남자 언어를 이해하는 현숙님께서 이혼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현숙님은 남자 언어를 너무 잘 이해하시다 보니까 본인한테 질려버린 전 남편의 언어까지도 이제 100% 이해를 해버리신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이혼을 먼저 해주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남자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전 남편이 하는 말도 다 이해를 한 거지. 나랑 이혼하고 싶다는 거구나 해서 이혼을 하게 되신 게 아닐까. 이러면 앞뒤가 맞지.
그래서 어쨌든 현숙님의 남자 언어 이해 능력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영수님은 갑자기 이제 정수기가 나가리가 돼버렸으니까 못내 아쉬워가지고 아니 대체 정수기가 왜 갑자기 저렇게 싸늘하게 식은 거냐라는 말을 계속 해가지고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현숙님이 참다가 폭발을 하세요. 폭발을 하면서 이제 반정색을 하니까 아니 오늘 조심 모드라면서 왜 화내냐 라면서 이제 깨경하면서 근데 나도 이제 정수기 관심 없어졌다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내일 확실하게 얘기할 테니까 이해를 해달라면서 달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수님이랑 현숙님의 대화를 보면 참 웃긴 게요. 둘 다 서로가 서로의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웃겨. 그래가지고 현숙이는 영수가 자기 손바닥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영수도 현숙이가 자기 손바닥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든 가스라이팅을 하려는 게 보여가지고 난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영수님이 현숙님보다는 한 단계 위입니다. 그 가스라이팅을 하려면 영수가 가능할 거예요. 현숙님은 안 돼. 그리고 5일차 아침을 밝았는데요. 네, 아침부터 또 영숙님은 즙을 짜고 계십니다. 역시나 아주 펑펑 울고 계세요. 또 그러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좋은 남자를 못 만난 것 같다면서 뭐 울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눈이 없는 것 같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또 정숙님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정숙님한테 영수랑 잘해보라고 겉으로만 응원을 하셔놓고 영수를 선택했던 자기가 남자 보는 눈이 없다고 하면은 대체 이게 뭔가요 대체. 이게 남자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내가 낚였던 영수를 정수한테 지금 덤핑을 해버리는 거잖아. 이게 맞는 거예요 진짜로? 야 참.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정숙님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면서 막 안아달라고 하고 막 나 여기서 진짜 빛난 게 맞을까? 나 여기서 반짝인 게 맞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영숙님을 볼 때마다 정말 보기가 힘든 부분이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요 어렸을 적에는 다들 꿈이 막 내가 대통령이고 우주 비행사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이제 크면 클수록 그거를 깨닫게 되잖아요.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구나. 이 세상의 주인공은 사실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근데 영숙님은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빛난 게 만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나이 40에. 아니 안 빛나면 어때요? 이게 무슨 어린애 같은 마인드야. 영숙님이 그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다 그랬나? 심리치료? 내가 그게 가물가물하네. 그래서 어딘가에서 막 영숙님이 막 그런 거를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자기계발서 아닌 자기계발서 있잖아요. 자기계발 서적이 아닌데 자기계발 서적에 있는 책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너는 너 자체로 소중해. 그런 책들을 많이 보신 것 같아. 그런 책들 보면서 맞아 난 소중하지. 이 세상의 중심은 나지. 나는 존재 자체로도 빛나는 사람이야. 약간 이런 책을 열심히 읽은 다음에 오신 것 같아요. 나는 솔로에. 그래가지고 이제 정숙이한테 앵겨가지고 지금 나 빛나는 사람이 맞는 걸까? 나 잠깐이라도 반짝였던 적이 있는 걸까? 하면서 이렇게 울고 계신 게 치료를 받으셨던 거는 현숙님이셨어요. 영숙님도 그래도 심리치료 정도는 좀 받아보면 좋겠다. 너무 이제 감정이 소용돌이를 치니까. 심리치료가 나쁜 게 아닙니다. 심리치료 받는다고 무슨 정신병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이렇게 멘탈 관리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 전에 조금 이렇게 멘탈이 조금 제대로 된 상태에서 연애를 하려고 해야지. 지금 멘탈이 이런 상태인데 무슨 뭐 좋은 사람을 못 만난 것 같다느니, 아무리 좋은 남자를 만나도 지금 영숙님의 마인드랑 멘탈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영숙님은 울다가 뜬금없이 또 영수님을 찾아가가지고는 어제 자기가 너무 막말을 한 것 같다면서 사과를 하십니다. 근데 뭐 사과하고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사과를 했으면은요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영수한테 미안하고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고 싶으면은요 내가 어제 여자들한테 가가지고 영수를 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저 말을 여자들 앞에 가서 해야죠. 여자들 전체가 있는 데서 못하겠으면 적어도 정숙님한테 가서는 했어야죠. 정숙님한테는 본인이 영수한테 까였다는 말을 죽어도 못하겠으니까 정숙님한테 영수 욕했던 거는 번복을 안 하시고 영수한테만 조용히 쪼르르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본인 마음만 딱 편해지자고 하는 사과가 저는 진짜 더욱더 별로라고 보여집니다. 이래놓고서 자기는 나는 미안한 게 있으면 사과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또 자기 스스로는 이제 정신승리를 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우시다가 뜬금없이 또 경수님한테 가세요. 경수님한테 가셔가지고 나는 이제 아무나 하고 대화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경수님이랑 대화를 하시면서도 또 울어. 예, 저희 아들이 이제 갓 돌이 지났거든요. 이제 13개월 차예요. 작년 이제 10월 10일 날에 태어나가지고 갓 돌이 지났는데, 갓 돌이 지난 저희 아들보다도 많이 우십니다. 영숙님이. 진짜로. 진심. 내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진짜 오버하는 거 아니고 우리 아들보다도 많이 울어요, 영숙님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연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을 해요. 에휴. 그리고 이제 영수님은 아직도 정숙님한테 미련을 못 버리고 어떻게든 정숙님하고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숙님이 아예 대화를 하기 싫어가지고 영수님이 뭐 어디 자리로 오는 것 같으면은 계속 피해 다니다가, 대화 신청을 이제 영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전달해달라고 했는데도 그것까지도 이제 거절을 합니다. 됐다 그래 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다음은 뭐 다음 주 예고편이 나오는데, 뭐 다음 주 예고편에서 이제 슈퍼데이트 하는 장면이 나오고, 드디어 현숙님이 참다가 조심모드 현숙으로 있다가 폭발하는 모습이 다음 주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슈퍼데이트 나오는 것까지 보고 나서도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번 기수는 남자들한테 맘 편하게 여자를 고르라고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수는 전체적으로 나는 솔로 PD님이 너무 남자들한테 잔인한 게, 남자들은 애 없는 사람들을 많이 넣어놨어. 근데 여자들은 애가 없는 여자가 정숙 한 명밖에 없어요. 이거 밸런스가 아예 안 맞아. 밸런스도 아예 안 맞고, 남자들한테는 선택권을 준 적이 없어. 선택권 해봤자 2순위 선택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게 뭐야 지금. 참 진짜. 아무리 지금 이게 커플 매칭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 실험 프로그램이라도 해도 이 남자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방송에 얼굴 팔려고 하면서 자기 배우자 만나러 좀 나왔을 텐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 인기 투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번 기수 여성 출연자분들이 거의 세계 올스타급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한 명 한 명이 정말 너무너무 걸출한 세계 올스타 선수급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순위를 매길 수가 없어가지고 투표 기능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아니, 최고의 빌런을 뽑아라라고 하면은 제가 또 무슨 조리돌림하고 막 이런 방송 같잖아요. 저는 아주 건전하고 칭찬만 하는 방송인데, 빌런을 뽑아라가 아니라 이분들 다 1등 신부감이십니다. 1등 신부감이시고, 저는 이제 가장 매력적인 여성을 뽑아라. 꼭 한 명의 여성과 결혼을 해야 한다면, 그래서 자녀 수는 통일로 하겠습니다. 자녀 수 통일. 그래서 한번 투표 좀 해주세요. 정숙, 현숙, 영숙 중에 당연히 외모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 수만 통일이고, 나이, 외모, 몸매, 성격, 여태까지 뭐 그런 것들. 첫 화에서 정숙이 빌런이었는데 그나마 정상이었어. 근데 진짜 첫 화까지 봤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그 정숙님이 매드무비를 보여줄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정숙님이 진짜 묻혀가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야, 돌싱 특집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좀 느끼긴 했습니다. 진짜 여잔데 너무 힘들어요, 고르기가. 여성분들이라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남동생 아니면 나랑 가장 친한 남사친한테 반드시 한 명의 여자를 결혼 상대로 소개시켜줘야 돼. 결혼을 반드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 그냥 내가 짝지어 주는 거야. 평생 살아야 돼. 얘는 이혼도 못해. 그런 여자를 고르는 겁니다, 지금. 옥순 정희는 왜 뺐냐고요? 옥순 정희는 매력이 없어요. 나는 지금 제일 매력적인 여자를 뽑는 이상형 월드컵을 하는 건데, 제 이상형은 지금 여기 세 분이세요. 옥순 정희님은 그 매력이 없어. 이분들이 매력이 통통 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 중에 꼭 고르셔야 됩니다. 정숙보다 돈 못 버는 놈들이 정숙 투표한다고 인간 취급은 받을 것 같냐? 맞아.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숙님은 분명히 남자는 자기보다 10원 한 푼이라도 더 잘 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회계사이시면서 본인이. 어쨌든 간에 투표 결과가 나왔네요. 기권표가 진짜 많네요. 지금 방송을 이렇게나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1등이 이제 정숙님, 압도적인 1등입니다. 정숙님이 1화 때 그 민심을 싹 바꿔놓으시고, 야,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 완전히. 그리고 영숙님과 현숙님이 진짜 박빙이다. 안 되겠다. 그러면은 무승부는 있을 수 없지. 극강의 매력녀 1순위 선택. 리버스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로 내가 꼭 한 명이랑 살아야 돼. 무인도에 떨어졌어. 딱 한 명만 데리고 무인도에서 같이 살아야 돼. 그럼 누구랑 살 것인가? 영숙이 눈치 없고 경우 없고 그런 거지 나쁜 사람은 아님. 그나마 현숙이다. 자녀 없으면 현숙이지. 현숙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텐 숙여주더라. 영숙은 갑질. 맞아요. 저런 느낌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진짜 박빙이야. 나 이렇게 박빙인 와 이거 진짜 이거 거의 지지난 대선 같은데요, 거의? 지난 대선 말고 지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랑 윤석열이 진짜 거의 박빙으로 끝까지 붙었었잖아. 약간 그 느낌이야. 이렇게 박빙이라고? 리섬님 픽도 궁금하네요. 제 픽은 이거 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자녀랑 전화하는 장면 보면 현숙이 넘짜남. 영숙은 그래도 남한테 시비 먼저 걸진 않아. 너네들 현숙 레이저 쏘는 거 견딜 수 있겠어? 영숙 나쁜 사람은 아님. 내가 나쁜 사람이 돼. 맞아요. 저게 진짜 내가 이따가 하려고 했던 말이 저거예요. 영숙님이랑 만나면요, 그냥 내가 돌아버리는 타입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나랑 영숙님이랑 예를 들어 어떤 의견 분쟁이 있어서 싸우고 있잖아? 내가 개새끼가 돼. 약간 그런 느낌이고, 현숙님이랑 나랑 이제 싸우고 있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는 약간 요런 느낌인 거죠. 현숙은 상대방 대단하다고 하고 막 편들어주고 추앙해좀. 영숙은 반대임. 밥해준다고 좋지 않음. 맞아요. 진짜 극과 극이라서 이게 진짜 엄대엄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현숙님은 그래도 남자를 어야둥둥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숙님은 그게 아예 안 되는 사람이고, 영숙님은 남자가 자기를 딸처럼 대해줘야 되는 타입이고, 현숙님은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부심이 있어. 남자 언어도 이해할 수 있고, 남자는 칭찬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현숙님이. 현숙님이 지금 53%, 그리고 영숙님이 47%.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제가 볼 때는요,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일단 한 분 한 분의 일단 매력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게 이렇게 정리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정숙님의 매력 포인트부터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세 분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다 매력적인 분들이십니다.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시고, 정숙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브레인이시죠. 전문직이시잖아요. 이제 회계사 얼마나 좋습니까? 거의 1등 신부감이죠, 일단 직업부터가. 그리고 정숙님은요, 이제 제가 가장 높이 사는 게 뭐냐면은, 남자들이 가장 극혐하는 게 뭐죠? 여자들을 만날 때 여자어죠, 여자어. 근데 정숙님은 여자어를 쓰시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숙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항상 자기의 기분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남자들이 여자들이랑 있으면 이제 빡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여자들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남자를 돌아버리가죠. 남자들이 예를 들어 화났어 그러면 나 화 안 났어. 여자들이 이래놓고서 화 안 났으면 나 잠깐 나가서 놀다 올게 해놓고 나갔다 놀다 오면은 나간다고 진짜 나가 막 이래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그 여자 때문에 이제 돌아버리잖아. 근데 우리의 정숙님은 본인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화가 나거나 이제 상하거나 이제 하실 때마다 그때그때 돌직구로 주변에 누군가가 있든 말든 너무너무 빡친다고, 거기 사람들이 뭐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개빡쳐 자기의 마음을 너무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타인의 어떤 그런 보는 눈과 막 그런 거, 이제 내 남자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상관없이 그냥 여자어를 이제 하지 않으신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자기의 의사표현을 아주 확실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1등 신부감이세요, 정숙님. 그래서 일단 후보 1번은 이제 정숙님이십니다. 그런 여자어를 쓰지 않으시는 테토 스타일의 정숙님이셨고요. 그리고 우리 현숙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재테크에 아주 능하시죠. 경매로 해가지고 상가가 몇 채 있다고 하셨었죠. 상가가 3채인가 4채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첫 타 때는 그냥 부동산 내채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영수님도 제가 첫 타 때는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좀 올려쳐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따지고 보면요, 이게 스타트업 대표라고 해가지고 다들 이제 부자가 아닌 것처럼 이게 상가가 몇 채가 있다고 해가지고 꼭 다들 부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어린 친구들은 이제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건물 그쪽은 대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특히 경매 쪽은 더더욱 잘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숙님이 경매로 해가지고 상가가 몇 채가 있다고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우리가 상가가 있다, 건물이 있다 이러면은 그쪽을 안 알아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러면은 건물이 상가가 4채나 있으면은 거기서 월세가 얼마가 나오려나 하면서 막 돈 존나 많이 벌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보통은 재테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상가를 얻어서 상가에서 이제 월세가 나오잖아요. 그 월세를 대출 이자를 메꾸는 데에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물 주면은 거기서 월세가 한 달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나오겠지 이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상가, 경매 이런 거 갖다가 재테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냉정하게 현숙님은 이렇게 아니다. 지금 좀 이렇게 제가 또 대문자 T 발동해가지고 제가 지금 칭찬 천사 리뷰를 한다고 했는데 또 이딴 말을 해가지고 현숙님 부자 맞습니다. 나 자꾸 오락가락하네. 제가 오늘 첫 주차라 자꾸 오락가락하네. 죄송합니다. 현숙님은 어마어마한 상가들을 보유하고 계신 부자가 맞아요. 거의 그냥 페리스 힐튼 뺨치는 수준의 재력을 보유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현숙님이 거의 그냥 깐부치킨 가시면은 깐부치킨 대표가 와가지고 서빙을 해주는 수준의 그런 부자이십니다. 찐부자. 그래가지고 일단 현숙님을 만나게 되면은 돈 걱정을 아예 안 해도 되죠. 그리고 현숙님이 보유하신 상가들 셔터맨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숙님은 이제 애교도 아주 많으시고 그리고 새 아이의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겨드랑이 관리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잘하고 다니시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남자들을 심쿵하게 만드는 모습들이거든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여자들이 이제 뭐 애 키우랴 뭐 하랴 하면서 자기 관리 소홀해지고 뭐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면은 남자들이 거기서 이제 정내미가 떨어지는 건데, 현숙님은 아마 나이가 70대 80대가 되더라도 겨드랑이 관리만큼은 누구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겨드랑이 자랑을 막 하고 다니시는 거 보면은 본인의 이제 신체 부위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자랑스러운 부위이신 것 같아가지고 아마 현숙님은 한 임종 직전까지도 겨드랑이 하나만큼은 확실히 관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숙님도 역시 1등 신부감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우리 영숙님, 우리 소녀감성 영숙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 진짜 힘들다 이거 이게 진짜 천사표 리뷰가 진짜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이제 영숙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영숙님 같은 여성을 만나게 되면은 그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어떤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사라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그 현대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매너리즘이죠. 매너리즘.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따분하고 무료하고 지긋지긋하고 쳇바퀴 같은 그런 일상, 그래가지고 막 똑같은 일만 맨날 하다 보니까 막 번아웃 같은 것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영숙님이랑 만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야.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릴 적의 시간보다 어른이 되고 나서의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매일 하루하루가 너무 똑같은 일들의 반복된 일상이라서 그래요. 근데 하지만 영숙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루하루가 새로워. 하루하루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상상도 못한 데서 영숙님은 이제 감정선이 매일매일 롤러코스터를 타시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만 세상 모든 희로애락을 수십 번씩 느낄 수가 있다. 어렸을 때는 내가 감정이 맨날 요동치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감정도 느꼈다가 저런 감정도 느꼈다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하루가 되게 길어. 하루도 길고 1년도 길고 막 그렇단 말이야. 방학이 너무너무 안 와. 근데 성인이 되면은 어느새 나 2025년 1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야. 막 그런단 말이야. 이게 하루하루가 너무 의미 없이 반복이 돼서 그렇다. 하지만 우리의 영숙님을 만난다면은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새로워가지고 내가 되게 오래 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20대 같은 다이나믹한 연애를 할 수 있다. 그쵸?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숙님은 감히 행동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요, 어떤 말의 행간을 읽거나 말의 요지라고 그러죠.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쓰잘데기 없이 잔대가리를 굴려요. 잔대가리를. 내가 이렇다 하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저렇다 하면은 저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편해.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내가 혹시 비꼰 건 아닐지, 아니면 돌려 말한 건 아닐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요지 파악을 하려고 애를 써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공부를 못 해가지고 이제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어. 그래서 이제 집에 성적표를 이제 가져왔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그 성적표를 보시고 이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딴 식으로 공부할 거면은 당장 짐 싸서 너 나가 라고 하신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말의 요지가 뭐예요? 엄마가 성적표를 보고 짐 싸서 나가라고 하는 말의 요지가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영숙님 같은 스타일은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대로 짐을 싸서 바로 독립을 해버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왜? 엄마가 짐 싸서 당장 나가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영숙님은 남의 말을 꼬아서 듣지 않는 아주 정직하신 분인 거죠.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텍스트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아주 올곧은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본인을 돌려 까더라도 알아듣지를 못하시니까 세상이 아주 꽃밭이실 거고.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뭐 또 막 당구도 치러 갈 수도 있고 골프 치러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짓말도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영숙님 같은 분들은 이렇게 이제 구워 삶기가 조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아이씨.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뭐 어느 정도 좀 이제 웃자는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간에 셋 다가 이제 공통점은 있기는 있어요. 셋 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전부 다 이제 자기중심적이라는 이제 특징이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자기중심적인 거는 비슷한데 정숙님은 이제 자기 감정이 중요하다 보니까 남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곱창이 나든지 말든지 개빡친다는 말을 이제 계속하고 다시는 거고, 영숙님은 누가 빡치든지 말든지 그 앞에서 이제 눈물을 보이고 계신 거고, 현숙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거를 쟁취해야겠으니까 정숙님이 이상한 오해를 받든지 말든지 갑자기 없는 말까지 지어내가지고 정숙이가 그 영수 욕을 했다는 식으로 이제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셋 다 이제 어느 정도의 박빙이긴 박빙인데 저는 그러니까 애는 다 없다는 전제하에, 애는 너무 크리티컬하니까 애는 다 없다는 전제하에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전제하에면은 저는 현숙님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현숙님이 겨플러팅 같은 거 있잖아요. 내 남자한테 무슨 막 겨드랑이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팔짱 끼고 애교 부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런 거를요 지금 현숙님이 하셔서 이제 남성분들이 되게 이제 소름이 끼치고 막 이런 거지, 저거를 카리나나 장원영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리나나 장원영이 저런 민소매 옷을 입고 일단 직각 어깨겠죠. 직각 어깨에다가 오빠 오빠 하면서 이렇게 앵기고 막 그렇게 애교도 부리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 애교를 부리는 게. 근데 본인한테 조금 안 어울리는 저거를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약간 차은우라도 된다는 듯이 차은우 같은 표정을 짓고 여자를 꼬시려고 하는 그런 거라도 조금 문제인 거죠. 저는 항상 제가 뭐 연애 얘기 같은 걸 할 때도 그렇고 연애 강의에서도 그렇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알파 메일이 아니면서 치명적인 척을 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무조건 하거든요. 다른 남자 연애 강사들은 맨날 남자들한테 치명적인 척을 하라고 해요. 남자들한테 똥폼 잡으라 그러고. 근데 저는 그걸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근데 현숙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메타인지가 안 좋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결하이버시 플러팅을 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다른 남자들한테 어떻게 보일지를 모르는 거야, 시청자들한테.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기는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셋 다 내가 이제 좋아한다는 가정하에라면은 현숙님이 결국에는 나를 가장 치켜 세워주는 타입이에요. 이 정숙님과 영숙님은요 본인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특히 영숙님은 자기가 이제 딸이 돼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든 특별해야 되고 자기가 빛나야 되는 사람이고, 자기가 오늘 방송에서 말했잖아요. 나 빛났던 거 맞아 하면서 남자를 자기의 빛나는 도구로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요. 현숙이는 자기를 남자가 이제 사랑만 해준다면은 자기는 남자를 어떻게든 기분 좋게 해주고 비위도 좀 맞추고 눈치도 좀 봐주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맞출 수 있는 사람이야. 정숙도 그게 절대 안 돼요. 정숙도 자기가 이제 기분이 빡치면은 개빡쳐 하면서 절대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저는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면은 저는 현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숙님은 어디 가서 막 그렇게 막, 일단 영숙님은 이제 사회생활 한다 그럴 때 어디 가서 무슨 계약서에 사인한다 그러면 너무 불안할 타입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정숙님이랑 현숙님은 이제 영숙님만큼 불안할 타입은 아니고, 영숙님은 진짜 하루하루가 약간 물가에 내놓은 자식을 이제 밖에 보내는 심정으로 영숙님의 그 출근을 내가 배웅하게 될 것 같아. 현숙은 나중에 잡은 물고기 겁나 잡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제가 잡힐 만한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현숙님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숙님은 자기가 여우인 줄 아는 곰이고요, 현숙님은 자기가 약간 여우인 줄 알긴 아는데, 현숙님도 사실상 곰에 가깝긴 하거든요. 이 여자들 다 곰이야 사실상. 정숙님도 확실한 곰이고 영숙님도 곰인데 이 중에서는 여우에 가까운 곰이에요. 확실한 여우는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를 알아가지고 여우짓을 좀 배운 사람이고, 태생이 여우는 아닙니다 현숙님. 어쨌든 간에 저는 현숙님이 이 셋 중에 여자로서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니, 겨풀을 상철한테도 했고 영수한테도 했고 혹시 또 다른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 남자 저 남자 알아보고 다닌 거는 근데 다 똑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정숙님도 처음 본 남자랑 첫날에 술 깔라대가지고 그 호박 관광 나이트 찍고 막 그랬었잖아요. 영숙님도 지금 뭐 영수한테 왔다 갔다리 하면서 저기 경수한테도 발 걸치고 있고 그 영식이한테도 가가지고 공주 대접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다 할 말이 없어가지고 여우는 여자랑 적으로 안 둠 정의가 여우. 맞아요. 여기서 이번 기수 여자들 중에 제일 여우라고 보면은 제일 여우는 정희님이죠. 제일 여우는 정희님이고 그 다음 여우는 이제 옥수님이고 옥수님이 이거 느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옥수님이 은근히 남 싸움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그 지난주 지금은 이제 내려간 영상인데 거기서 옥수님 좀 까니까 옥수님 실드 치는 사람들 되게 많았었는데 이거 보이는 사람들한테만 보일 거야. 옥수님이 은근히 이번 주 방송에서도 영수님한테 이런저런 질문 같은 거를 하면서 눈 번쩍이면서 그 이간질 같은 것도 솔직히 많이 했어요. 이번 기수에서 내가 괜히 다른 기수였으면 옥수님이 그 빌런 됐을 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옥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 진짜 잘 옮기고 다니고 자기는 거기서 쏙 빠지고 그러니까 화두만 던져줘. 그러니까 다 대환장 파티가 일어날 만한 화두만 던져주고 이제 자기는 뒤로 쏙 빠져가지고 꿀잼 불구경하는 타입이란 말이에요 옥수님이. 그리고 정의는 그러니까 진짜 여우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짜 여우들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곰이라고 한 게 뭐냐면은요 곰들은 자기가 여우인 척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진짜 여우들은요 곰인 척을 하려고 합니다. 정희님은 자기가 고민 척을 하려고 해요 지금. 그게 보여. 그래서 찐 여우라는 거야. 이게 그 자기소개 때도 예쁘게 춤출 수 있는데 막 이딴 춤추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게 찐 여우라서 가능했었던 전략입니다. 이게 남자들이 이제 그런 데서 좀 이렇게 망가지는 춤을 출 때 남자들이 진짜 귀엽고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걸 알아가지고 정희님 보면 옛날에 보면 막 봉춤 같은 것도 추고 막 이랬었더만 다른 방송 나가가지고 그러면은 분명히 섹시 웨이브 댄스 이런 거 출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이제 투닥투닥 춤, 로봇 춤 같은 거를 추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찐 여우다. 남자가 뭐를 좋아하는지 딱 안다. 정희님이 진짜 찐 여우입니다. 정희님 고민 척하는 게 싫었어. 그래서 여자들이 돌아버린 거잖아. 남자들은 진짜 여우들이 고민 척하면은 그거를 믿잖아. 저 여자 되게 순수하다. 아니 어떻게 자기소개에서 저런 춤을 출 수가 있어. 너무 귀여워 이러잖아. 근데 여자들은 그걸 알잖아. 전현 저거 보통 아니네. 막 부들부들하면서 전현 봐라 저거. 근데 남자들은 그걸 몰라. 남자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여자들이 여기 가가지고 이제 넌지시 얘기를 해주면 쟤 근데 보통 아니야. 걔 정이랑 옥순 쟤네들 있잖아. 보통 아니야. 조심해야 돼. 그럼 아이고 이거 봐. 아이고 그러니까 예쁜 여자들은 항상 피곤하다니까. 너 예쁘니까 저렇게 또 질투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여자들이 이제 여기서 돌아버리는 거야. 나는 진짜 사실이어서 조심하라고 말을 해주는 건데 남자들은 이제 예뻐서 질투하는 줄 알아. 이래서 여자에 적은 여자라고 하는구나. 아유 야 예쁜 애들 그만 좀 건드려. 마음 좀 곱게 먹어라 야 막 이러니까. 설문조사 기권이요. 결국에는 박빙으로 끝났네요. 51대 49. 621분께서 투표를 해주셨는데 이런 박빙. 와 진짜 이거 지지난 대선이라니까요. 근데 저 멤버 중에서 정의가 제일 정상인에 맞긴 한데 정상인인 척 완벽하게 하긴 했음.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모름. 방송에서 안 나왔음. 이혼녀인데 뭐 때문에 이혼했는지 안 보임. 다른 사람들은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이번 화에서 빨리 도파민 나오는 부분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 부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정희님이 광수님이랑 그 데이트를 나갔을 때요. 정희님은 광수님을 분명히 좋아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연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찐으로 좋아하는 게 보이잖아. 근데도 데이트 나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졸려가지고 계속 엎드려서 자려고 그러고 막 피곤하다 그러고 막 이랬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정희님은 일단 그 치과 의사다 보니까 그 당직 같은 것도 많이 해봤을 거고 레지 때 진짜 엄청난 그 잠과의 사투 막 피로와의 사투 이런 걸 버려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피로도 같은 거에 대한 내성도 충분히 많을 텐데도 그렇게 거의 반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왜 그랬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냐면은 방송이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한 2, 3일차 지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맨날 술 마시고 잠도 얼마 못 자고 하다 보니까 정신을 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뭐 정숙님 막 이런 사람들도 개빡친다는 말을 한 번 처음 트기가 힘들지 한 번 개빡쳐라고 했으면은 그 다음부터 어차피 개빡친다고 뭐 이틀차 때도 말했는데 또 해도 되겠죠. 그래서 계속 개빡쳐 하고 다닌단 말이야. 이미 물이 엎질러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락가락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3, 4일차 정도부터는 정신력이 뒷받침이 안 돼. 모든 카메라가 날 다
찍고 거기서 기도 엄청나게 빨리고 막 이렇다 보니까. 근데 정희님은 이제 그 사람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카메라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전두엽이 그 누구보다 발달이 돼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서 한마디에 계속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영숙님이 말실수했을 때도 정희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따지러 간 게 보였는데도 열받아서 부들부들하면서 눈물이 났단 말이에요, 정희님이. 근데도 영숙님이 앞에서 울기 때문에 나도 눈물이 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까지도 이제 자기 이미지 관리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로 진짜 다른 사람들의 긴장도가 한 이쯤이라면은 정희님은 한 여기까지 긴장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로 지금 한 4, 5일을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상태에서 이제 광수님이랑 있으면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안심이 되다 보니까 세이프티 존이라는 느낌이 좀 들은 거죠. 광수님이랑 같이 둘이서 어느 정도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긴장이 확 풀어지면서 잠이 확 몰려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소중한 데이트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계속 해가지고 어떻게든 잠 깨려고 막 오락실 같은 데 가가지고 잠 깨려고 막 펌프도 하고 막 이거 게임도 하고 막 이랬는데도 잠이 안 깨가지고 거기서 이제 눈을 잠깐 붙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가장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은 정희님이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제 전체 리뷰를 마치고 이제 후반부에 조금 잡담 비스무리하게 좀 길게 털어봤는데요. 이번 주 리뷰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태까지 봐주신 분들 봐주셨으니까 광고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그 주문 폭주 중인 남성분들 어깨 깡패 티셔츠 너무너무 후기가 좋아요. 그래서 주문은 고정 댓글에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칭찬 리뷰, 천사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의 비평도 하지 않는, 모든 출연자들의 칭찬만 하는, 모든 출연자들의 초상권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낯솔 천사 리뷰 다음 주에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